큰일 났어. 효과 다녀오시고요? 아니요, 안 갔어요. 헛성의 이상했구만. 야, 이장. 여기는 시장보다 비대위 정도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장님은 앉으시면 안 되고 좀 하는 건데. 이거부터 공기를 좀 운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각을 위원장님이 앉으셔야 이제 또 이렇게 앉는거든요.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아니 그게 뭐 자진해서 하면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 소통과 권위주의를 부식하자는 정당에서 무슨 윗도리만 벗자고 그러는 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 옷도리 벗고 할까요? 그냥 하세요. 첫날이니까. 따라하기 한다니. 벗으려면 첫날 벗어야지. 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선언으로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범하는 비대위에서 비대위의 입장과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과 굳건한 재기를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을 통해 당의 실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선거 후에는 내부마저 갈라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국민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매우 무겁고 국민 역시 국민의당에 대해 그런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비대위원회는 국민의당의 재건을 통해 굳건히 재기하는 역할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모든 당원의 기감이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안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한 공방으로 당 혼란이 야기되고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바닥을 모르는 당의 지지율 하락까지 겹친 데다가 국민의당과 합당 운운의 정치 공작까지 제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당의 앞날에 크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정서와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에서 선거의 승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패배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배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는 패배하면 반드시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개조해서 굳건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국민은 지금 국민의당이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다시 밝은 햇살이 비춥니다. 높은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드는 법입니다. 정치란 명분이 올바르면 하루만에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단기 필마로도 천하를 제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 빌립,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이제 실패를 오히려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휘할 능력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임무는 통절한 반성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 패배 원인을 냉철히 진단하고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다. 치열한 대선평가 작업을 통해
다음 승리의 주춧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외부 인사들의 참여와 자문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대선 평가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당 내의 신망 있는 인사들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담하고 전방위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당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더 수준 높은 미래형 정당을 만들기로 하십시다. 평가와 혁신을 제대로 안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소통과 단결이 절실합니다. 하늘의 이로움도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 라는 교훈과 절전지훈의 가르침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보다 많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정치적 욕구를 실현하는, 그래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재평가를 받고 또한 보다 높은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받게 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었고 또한 주도하고 있습니다. 협치야말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사슬 속에서 적대적 공생, 밀실야합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구태정치를 생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협치는 권력의 오만과 독주를 겸손과 상생의 자세로 바꾸고 국민의 대표성이 희박한 의회민주주의의 국민의 대표성의 강화를 가져왔고 정당 간의 선의의 경쟁의 장을 확대하여 생산적 정치 구도를 만들고 정책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협치의 정치는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국민이 명령했으며 국회가 약속한 시대 정신이요 정치 계획이므로 협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또 구태정치 표상인 거대 양당제로 회귀하는 국민의당의 타당과의 합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당의 합당 원인은 정치 공작으로서 권력의 남용이고 협치 시대의 시대 정신의 배반이므로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당보다도 크게 박수치고 격려하는 동시에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하게 질책할 것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의당의 각오와 의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국민을 위한 선의 경쟁을 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저희 의지가 곧 성취로 발돋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신임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전의를 재정비하고 전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호할 때 국민들의 사랑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대비 31%포인트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영하고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 평가를 합니다. 동시에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쓴 내역도 좀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고 또한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3위를 했습니다. 3위. 그나마 국민들의 정말 뜨거운 변화에 대한 열망, 국민이 바라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낍니다. 세계 역사상 혁명이나 혁명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조직을 바꾸지 않고 혁명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적폐를 없애겠다 해서 아주 대대적인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또 문 대통령께서 현재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대위가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정말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느껴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상한 시기가 아닌가. 방에 존폐까지도 걸어놓고 말로만 비상이 아니고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과연 발을정자 정치가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가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에 적폐가 혹시 없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출발하는 우리 비대위가 됐으면 하고 저도 정말 거기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 이거에 걸맞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런 지금까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도 비대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유달리 20대들어서 많은데 저는 밖에서 보기에 정말 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느끼면서 비대위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대위원들이 정말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추스려 가는 건지 그 문제는 저는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출발한 아마 비대위의 성격은 정말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거침없이 나가는 국민의당이 이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국민들 마음에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장님으로 새로 이제 박주선 의원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정말 비상다운 비상 이런 비상 위원이라는 그런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서 일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 조규선입니다. 우리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힘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을 맡겨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철 원내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삶을 높이는 것이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민심에 따라야 한다. 민심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인 것이고 그 민족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번 대선에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대위의 참여로 인해서 주민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주민이 찾는 주민이 꼭 필요한 국민의당이
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삶의 현장, 일의 현장, 그리고 정치권이나 제도권, 행정에 미치지 못한 주민들이 삶의 현장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그 감동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당원에게는 보람을, 국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으로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우리 당에 생기게 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좀 스스로 딱하기도 합니다.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한때는 가장 지도가 높은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까지 갔던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처절하게 3위로 패고 말았습니다. 7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그래도 우리 당 또 우리 당 후보를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대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박주선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 홍골탈퇴하는 창당할 때의 그 모습과 또 선거 초반에 중반에 제1 지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상황에서까지 왔을 때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에서 무참히 처절하게 패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가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진정한 국민의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 같이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비대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의당의 앞날에 뭔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그런 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국민의당 꿈이여. 초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창당의 초심,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창당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거북구자입니다. 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북이처럼 토끼는 빠르지만 거북이는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걷는 그런 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 국민의당의 그런 창당 정신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국민의당이 다시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대위원을 맡게 된 김정아입니다. 실은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직책을 맡게 돼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을 때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 그리고 문화의 문제, 또 태도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을 맡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역시 그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소통할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여성과 청년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당에서 놓치고 그러니까 소외되고 배제된 주체들이 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민감성을 갖고 귀 기울여서 구성원들이 동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저의 능력과 에너지가 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하는데 앞으로 많은 역할 당을 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가 됩니다. 저희가 어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줄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협조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 종합 선물 세트 말씀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5대 기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을 뭔가 수정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후보자를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보면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파시는 분이 뭔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준현 비대위원은 바리톤 전공입니까?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처럼 국민당을 당당하게 세우자는 뜻에서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전달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이게 잔치집 분위기인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노래가 나올 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표현 방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바리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